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다시 보기의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전쟁,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자 호텔은 1907년 맨하탄 한복판에 세워진 호텔입니다. 그러면 프라자 호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을 종직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미국이 1985년 9월 22일 맨하탄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G5 5개의 경제 강국들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5개의 나라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이유를 갖냐면 그 전까지 세계를 갖다 움직였었던 모임은 이렇게 경제적인 5개 나라가 아니라 유엔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었습니다. 이 5개 나라가 모여서 항상 협의를 하고 그걸 만들어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5개 나라가 아닌 독일과 일본이 껴서 합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상황은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련하고 여러 가지 군비 경쟁 및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또한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이 문제를 타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타결했을까요? 일본, 독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이 수출 경쟁력을 가져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85년 9월만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재패를 한다라고 한참 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단 한 번에 끝내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진 G5 5개 나라의 합의 사항이 뭐였을까요? 달러를 무제한 팔아제끼고 엔화를 무제한 사들인다 입니다. 자, 달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엔화 가치는요, 올라가겠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 제조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원리입니다. 그걸 합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 5나라는 순수하게 그냥 합의를 해줬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그거는 미국에 의한 3가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협박을 했길래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최종 이번 합의로 1달러당 260엔 하던 엔화가 최종적으로는 1달러당 80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3.25배나 가치가 올라가면서까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협박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협박은 3가지를 갖다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 G5 4개 나라에게. 첫 번째, 가트 체제 탈퇴입니다. 두 번째, 달러 무제한 발행입니다. 세 번째,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포기입니다. 이 3가지는 그 당시 G5 중 4개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트 체제는 95년 WTO가 나오기 전까지 무역에 대한 조건입니다. 서로 상호 최혜국 조건을 해서 상호 관세를 없애서 동맹끼리 서로 좋은 무역 거래를 갖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탈퇴를 갖다가 일본이나 다른 서방 나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두 번째,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게 되면 그 당시 긴축통화로서 갖고 있었던 달러 자산 가치가 어차피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갖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겁니다. 마지막 경찰국가 포기입니다. 이건 영국과 불란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이 항상 공산주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미국의 포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해 주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그 전에 한 번 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1971년에 베트남 전쟁 실패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자 브레튼 우주체제를 탈퇴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주체제는 미국 달러의 금태환 제도를 시행을 했었던 제도고, 이 시행으로 인해서 미국을 긴축통화로 인정하게 합니다. 근데 미국 닉슨 대통령은 그 제도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알고 있었던 또 서방 유럽 국가들은 가트 체제를 진짜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70년대 제도 이탈에 따른 쇼크도 겪었었고, 또 미국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G5, 나머지 4개 나라가 프라자 합의에 동의해 주게 됩니다. 그럼 프라자 합의에 따른 일본의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80년에 금리를 21%나 올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나타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연 21%까지 올리는 그런 아주 힘든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호황, 어쨌든 끝내고 자기네들 때 경쟁력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일본의 제조업 경기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8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떨어지는 경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 금리가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에 흘러가길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90년에 너무 높아져서 금리를 높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개인 파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86년부터 이뤄진 일본의 금리 인하로 86년부터 89년까지 주식시장은 약 3.3배가 올라갔고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의 6대 도시의 토지, 부동산 가격은 4배 이상이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물가 상승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80년대 후반 일본은 약 1억 명, 전체 인구의 90%가 중산층이라는 획기적인 기록을 기록하게 되고요. 90년에 만들어진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에 의해서 91년부터 그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근데 부동산 버블의 하락이 주식 붕괴까지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기업들이 돈을 늘려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 붕괴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주식시장 또한 붕괴할 수뿐이 없었던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달러당 엔화가 240엔에서 260엔 하던 게 1년 만에 140엔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80엔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록적인 엔화 가치 상승이 일본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걸 막기 위해 행했던 경제 부양책이 결국엔 다시 부메랑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430조의 공공부양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전부 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9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버블 붕괴는 97년 15개 시중은행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중산층의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90년 도산을 보게 되면요. 6,468개사가 무너지고요. 부채는 1조 9,958억 엔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근데 2000년 도산을 보게 되면 18,769개사가 무너지고요. 부채는 23조 8,850억엔이 손실 보게 됩니다. 물론 91년과 99년까지 10,000개 이상의 꾸준한 기업 도산이 있었고요. 2014년에 들어와 이제 좀 안정으로 돌아왔는데요. 9,731개사가 부도가 나고요. 1조 8,740억엔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90년 처음이 1조 9,958억엔이었으니까 2014년이 훨씬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 일본 기업들은요, 그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3가지 정책 정도를 보통 부활의 실마리로 잡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제품을 강화시켜서 만들어 가고요. 두 번째, 소비자 욕구가 맞는, 소비자가 꼭 갖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 다시 살아난 일본, 어떤 상황일까요? 2017년 일본 중소기업 백서를 보게 되면요. 일본 기업의 3년 생존율이 88.1%에 해당하고요. 5년 생존율은 81.7%에 해당합니다. G5, 그때 프라자 합의를 해줬던 나라 중에서 가장 기업 생존율이 높은 나라가 되고요. GDP 대비 가계소비 지출 비중을 비교해봐도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66.5%, 일본은 59.2%, 한국은 48%, 일본도 상당 부분 소비 지출의 회복성을 가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일본을 마무리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4년까지 잡으면 약 30년이 되고요. 잃어버린 20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5년 이상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그 90년대 경제가 폭락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의 붕괴 현상, 왕따, 집단 폭력, 양극화, 빈곤, 개인주의, 사회적 고립 같은 99년에는요. 연 3만 명 이상이 자살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 비용을 경제적 비용과 더불어 지출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판단,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알았었으면 어떻게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프라자 합의였습니다. 그럼 미국의 패권전쟁 두 번째 시리즈로 프라자 합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인 건 미중 무역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제가 많이 보고 얘기를 해야 돼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올리면서 시리즈 세 번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